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경제연구소에서 ESG 리서치 센터를 맡고 있는 이성경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서 올해 한 해 ESG 현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관심 많은 것은 ESG 공시 관련된 제도인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도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다른 제도보다도 사실 영향이 굉장히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제 의무화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것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요. 제가 조금 명확히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ISSB의 지위인데요. ISSB는 의무화 주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표준화된 권고, 그 지표상을 이제 표준화할 때,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기구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국이 정하는 겁니다. 각국이 세부 항목이나 또 공시 대상이나 위치나 시기, 또 보고 양식 등을 정하게 될 텐데 이때 기본적으로 너무 달라져서 사실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이 글로벌 기업인 상황에서 이것들이 불필요한 부담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표준화된 안을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의무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렇다면 지금 이 표준화된 논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붐업이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표준화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SASB, TCFD, CDSB 그리고 CDP 이렇게 표준화된 논의를 하겠다고 함께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것이 이제 의무화 쪽으로 가면서 의무화에 대한 압력을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힘 있는 기구하고 같이 가는 게 맞기 때문에 IFRS 재단 산하에 ISSB가 결성되면서 이들 과거에 있었던 프레임워크가 이 안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기 완전히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유럽의 EFRAG는 별도로 갑니다. 그래서 EFRAG는 사실 더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요. 가장 먼저 이러한 표준화된 안이라든가 또 그 기본에 대한 걸 연구함에 있어서 GRI와 함께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사실 나온 안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GRI하고 좀 거기에 기반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된 ISSB S2 또한 TCFD와 지표가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지표들도요.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지표들에서 크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향후 방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공시를 한다. 공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공시를 왜 하냐, 누가 쓰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부분과 함께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정보 공시인데요. 결국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항목을 적었고요. 중대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그리고 일관성, 접근성. 특히 마지막 중요합니다. 많이 해놓고요. 각자 여기저기 다 뿌려가지고 가공하기 힘들게 만들면 별로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중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해라라는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신뢰성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검증을 받아라라는 것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비교 가능성과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가 결국에는요. 개별 기업 하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과 기업, 특히 피어 단위죠.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주로 피어,
글로벌이 될 수도 있고요. 국내 피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비교 기준이 있어야지만 조금 더 잘하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무언가를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서 기준이 제시돼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성은요, 결국에 단일 플랫폼에서 디지털화가 되느냐 라는 부분에 따라 정보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국에 각국이 정보 공시 제도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할 때는 여기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함께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중중대성, 단일중대성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걸 사용자 관점에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단일중대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정보의 수요자라고 보고 있는 곳은요. 왼쪽에 있는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입니다. 재무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 이중중대성 개념 되게 좋은데 구분하기 애매하거든요. 그 지표가 되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단일중대성이라는 경우는요, 결국에 미국의 SEC가 나오는 것처럼 증권 유관기관들이 나와서 상장을 한 기업들 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에 대해서 무언가 투자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주주활동을 하는 곳은 연기금이랑 자산운용사입니다. 금융사 중에서도요, 주로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서 이들의 편의를 위해 가겠다라는 것이 사실 단일 중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까운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 박스로 했죠. 이들도 중대한 수요자다. 그러니 이들에 대한 영향까지 감안해야 된다. 이게 사실 거의 이중 중대성에 가까운 개념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엔 누가 들어가냐면 기타 금융기관들도 많이 대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 시민단체 이들을 위한 이들 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정부가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한 정책들이 합산해서 이 모두가 수요자다라는 개념하고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들 것이냐? 라는 것도 공시제도의 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행되어야 할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입니다. 저희 공시제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 공시제도 있습니다. ESG 공시제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 이미 ESG 공시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저희는 거버넌스가 먼저 조금 강화됐죠. 그래서 거버넌스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21년 1월에 네, 그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속가능 보고서 의무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시를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밑에 보시면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환경정보를 공개하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2022년부터 해서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상장을 썼는데 위에 두 개의 제도는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일 중대성에 가까운 컨셉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투자자들을 위한 겁니다. 아래쪽 같은 환경 영향 정보 공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중 중대성에 입각한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안에 공시제도가 있는데 지금 ISSB 안이 나온 점을 기점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ESG 지속가능 보고서 안에도요. 지금 7가지 말했던 지표를 상당 부분 대부분 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결국에 지금 우리의 논의가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구체화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기후 공시만 따로 떼내서 어딘가 위치를 옮기겠다는 건지 ISSB가 표준화된 아니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안들을 하나하나 낼 때마다 계속 그대로 도입을 하겠다는 건지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 제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비용 대비 편익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하고 이중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이중 부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어떻게 정리할지, 무슨 범위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지에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팀의 아젠다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결국에 지금 봤을 때 가장 큰 차이, 22년도 이후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ISSB 안이 가지고 있는 7개인데요. 왼쪽에 있는 지속가능 보고서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7개 항목 중에 좀 빠져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이 그럼 가장 무엇이 다르냐? 시장 공시라고 말하고 법정 공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위치를 바꾸라는 겁니다. 사업 위치 보고서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말했던 정보의 가치를 충분히 가져가냐, 이 부분은 또 별도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위치를 바꾸는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질 거냐,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위치를 바꾸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 7개 외에는 다른 기존의 지속가능 보고서는 훨씬 많은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냐? 이 부분도 사실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 7개고요. 지속가능 정보 보고서는 훨씬 많은 것을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 어떻게 논의했는지, 표면적으로 지표 얘기만 자꾸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입니다. 유럽은 공시가 지금 이 궤를 가지고 있는 구조 안의 하단인데요. 유럽은 아시다시피 그린딜을 발표를 하면서요. 기후법이라는 이제 법을 통해서 이것을 법정화 시켰습니다. 법제시키고요. Fit for 55와 신순환 경제 액션 플랜이 가장 큰 2가지 정책 패키지인 축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 금융 10대 계획을 2018년도에 발표를 했죠. 그 안에 하나가 저 지속가능금융 10대 계획 안에 하나로 ESG 공시제도가 더 강화된 겁니다.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공시제도를 준비해 왔고요. 한층 더 강화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공시를 강화하기 전에 먼저 금융기관의 공시를 대폭으로 강화를 합니다. SFDR이 가장 더 먼저 시행이 되고요.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주면서 금융기관한테 이러한 투자를 해라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한 대로 다 공시하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보니 기업들의 정보가 부족해. 그 순서로 해서 사실은 공시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 요구, 유럽과 같은 공시 요구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에서 굳이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상품 펀드에 대해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발표하라 그러거든요. 정책도 말하라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공시 굳이 순서를 말하자면 지속가능 금융에 대한 공시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공시제도 너무 많이 아실 텐데요.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상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의 상당 부분 GRI에서 왔고요. 그런데 여기는 ESG 공시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ESG 공시제도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환경 안에서도 기후변화 관련된 기후변화 공시제도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범위는 유럽의 범위는 이렇게 가고요. 근데 유럽이 최종안을 내면서 지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 봐라라고 하시는데 자율성을 줍니다. 무엇에 관해서? 중대성을 스스로 평가라고 합니다. 기업 스스로 중대성을 나는 이렇게 세부적인 기준을 주지만 중대성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해서 본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중대성 평가 자체가 조금 이제 자기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검증을 받는 것은 중대성 평가의 프로세스를 검증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만 보고 이거 다 공시하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율성을 상당 부분 보기보다는 부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항목의 공시를 유예한다든가 또 의무적
부수적으로 사용하라고 하던 데이터 포인트를 줄여준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EFRAG가 정말 상세한 보고서들을 많이 냈습니다. 하나 보고서를 다 내면서 모든 고민이 다 담겨 있고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7개 지표 중에 재무 위험과 물리적 위험 공시하라고 하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Currently is, 제가 노란색 칠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을 공시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재무적인 영향으로 평가하고 또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을 찾기 어렵다. 이 내용을 알면 누구나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기업의 내부 방법론과 입력 변수, 가정 등은 기업 스스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결국 밖에서는 이것이 무리가 있었냐 없었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도 사실은 이것을 검증하고 하는 데 부분에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검증할 것인가가 이러한 내용이 그렇게 똑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하고 함께 비례해서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미국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은 ESG 공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건 범위가 훨씬 좁고요. 영역 중에서도 환경이고요.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한 공시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논의가 처음으로 어느 정도 시작됐던 건 2010년이고요. 2018년에 금융기구들이 정보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의됐던 건데요. 21년도에 지금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플랫폼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 우리가 무엇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이것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시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규명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을 텐데요. 보시면은 공시가 어디서 어떻게 뿐만 아니고 특정 항목별로 보고 기준 다르게 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냐라던가 또 산업 표준을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키퀘스천 같은 느낌으로 뽑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다음에 항목을 정하고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받게 될 처벌도 있겠죠. 그것의 무게도 정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서 감사 프로세스 또는 보증 프로세스 필요한 경우 누가 이것을 수행할 것인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퀘스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SEC는 아시다시피 지금 수차례 발표 연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전체에서 가는 이 기후공시 논의는 정치적으로 좀 대결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다리면서 마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들 TCFD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논의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가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25년 1월 1일까지 우리는 별도로 할 거야라고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를 보시면은 같은 미국인데요. SEC랑 공시 방식이 달라요. 이건 매출 기준으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나는 상장이라는 여부의 그 대상자가 아닌 이런 말을 합니다. 파란색으로. 기후변화의 존재적 위협에 직면한 캘리포니아의 사람들, 지역사회,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이 오염원을 알아야 하고 이 정보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단의 변화까지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중 중대성에 감안해서 그 수요자들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목은 똑같죠. 항목은 지금 이제 제가 TCFD자 ISSB 안 중에서 이렇게 3가지만 가져오라고 합니다. 탄소 배출량과 전환위험 물리적 위험만 가져오라고 하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요, 연매출 10억 달러고 전환위험 물리적 위험은 아까 ESRS에서도 그러셨지만 사실 이거를 완전히 감사한다, 검증한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TCFD 기준에 따르는데 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안 내는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을 하되 5만 달러 이상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50만 달러 이상 안 가져가겠다. 그래서 처벌의 상한선까지 구체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 SEC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통해서 어떤 부담이 어떻게 늘어갈 것이냐라는 비용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또 필요합니다. 네, 저희 공시논의에서 결국 3자 검증인데요. 두 가지 검증 방식은 사실은 보고서 검증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경우는 보고서 검증이 아닌 그 데이터 검증만 있으면 됩니다. 데이터가 정확하면 딱히 검증할 건 없고요. 이 보고서 검증하고 관련된 것에 두 가지의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이 정보가 나온다면 사실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데가 증권사 쪽 리서치 센터와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ESG 평가사들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 보고서 굉장히 보면 두 가지 인증을 가지고 온 데들이 많았어요. 지속가능 보고서. 차이가 있었냐? 차이 없습니다. 말은 되게 다르게 해요. 제한적 검증과 합리적 검증이다. 높음과 보통이다. 그런데 이제 둘의 명확한 차이는 파란색입니다. IASE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다. 즉 회계법인이 하면 저걸 찍어주고요. 회계법인에 들어갈 수 없는 대상들은 여기 등록됩니다. AA. 그래서 더 오래된 곳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자격을 갖춘 어떤 기관이나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IASE의 가장 큰 차이는 특정 대상으로 제한을 걸어버린다는 건데 이 시장에 더 오래 있었던 것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 통합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어떻게 검증하는데 그 자격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이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누구도 이 시장에서 내가 최고야라고 하기는 어렵고 굳이 전문성에 그 무게를 둔다면 오른쪽이 더 오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시논의인데요. 결국에 실효성의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투명성. 참여 보장입니다. 이것은 정당성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요, 22년 5월, 여기는 워낙에 오래 걸립니다. 3, 4년 이상씩 막 끌고 가는 데라서. 근데 22년 5월에 내면서 상당한 양의 보고서를 줬고요. 모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주체들이 누구나 의견을 아주 오랫동안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초안을 낼 때 490페이지짜리가 나왔습니다. 다들 이걸 저도 읽다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490페이지를 낼 수도 있었다는 것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퀘스천에 대해서 실제 고민하고 서류로 작성했냐는 겁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그런 논의들은 ESG에서 투명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문서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상당 기간 동안 공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앞으로 이런 논의가 일어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럽의 EFRAG 상당히 구체적이고 누구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 안 짤 때 사실은 왜 이렇게 했을까 참고하기 좋은데요. 여기 구성 굉장히 투명합니다. 선발부터 투명합니다. 오픈콜입니다. 누구나 자기 이력서를 내고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다음에 선발합니다. 예를 들면 법무법인 쪽에서는 법적인 소송에 따른 리스크 부분을 점검할 수 있을 거고요. 회계 쪽에서는 회계하고 호환될 때 일부 사실 회계적인 지표가 기후공시 같은 경우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으니 그게 있고요. 또 평가하는 데서는 우리가 쓸 때 정보의 가치가 어떻다. 또 운용사 같은 데들 쓰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낸다든가 밸런스 있게 구성이 되고요. 문서를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러한 부분들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성, 균형성 감화된 논의기구의 정비, 추가 보완 정비 등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유럽과 미국과 같은 구체적인 문서화된 자료를 낼 수 있지 않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 이제 6가지 쟁점입니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기후 공시입니까? ESG 공시입니까? 지금 논의되는 것이. 그렇다면 기존의 공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이제 조금 질문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체화 시켜야 되는 것들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계속 이것을 자본시장 관점으로 가야 되냐.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탄소 중립 등의 목표가 있고요.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일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비용 편익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시작해서 다른 나라와 똑같은 순서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항목을 정한 후에 그것을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시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그 환경법상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어떻게 하면 통합할 것인가. 그리고 공시의 위치는 지금 사업보고서로 가져오라고 하는 데들이 특징이 있거든요. 사업보고서로 가져가면 디지털화가 되는 곳입니다. 디지털화가 안 되는데 사업보고서로 위치 옮긴다고 정보의 가치는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화 방식하고 위치는 같이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논의 거버넌스의 전문성, 대표성, 투명성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고요. 충분히 투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 있게 대표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점검과 의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정이 반영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제도와 우리의 기존의 것들을 논의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문서가 담겨야 하는 거지, 계속 이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항목을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논의에서 뭐 이제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고요.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별로 무엇을 얼마나 검증하는 게 합리적이고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또 위치를 함부로 옮겼을 때 소송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처벌을, 아까 제가 캘리포니아주 이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업보고서로 안 갔습니다. 거기는 그냥 디지털화된 플랫폼에 내는데 처벌에 대한 맥스까지도 규정을 해줍니다. 또 너무 불필요한 부담이 올라가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보면서 기간의 이슈라기보다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사람에 따라 편차가 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야 되고요. 저는 기업 안에서 이 자격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업 안에서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하나씩 있어야지만 과도한 부담 대비 실질적인 실효성이 확보되는 공시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육성 방안이 함께 가야지만 우리의 공시가 보다 실효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효과적인 공시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축으로 한 거는요. 결국에 중심축은 디지털화 돼야 됩니다. 뭐 위치만 옮긴다고 그렇게 뭐 정보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적절한 검증 체계, 그리고 이제 충분한 전문 인력을 인프라라고 본다면 오른쪽 왼쪽. 이 공시로 인해서 저희가 지속가능 금융이 확대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담을 하고 엄청나게 무언가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원하는 효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요. 기업 스스로도 이것을 내부적으로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회복 탄력성을 가져가라는 뜻이거든요. 아울러 이제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하는 게 기대 효과라면 왼쪽에 이러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위한 측정, 관리 체계, 비용이 수반이 되고요. 보고서를 작성하고 검증하는 데도 비용이 수반됩니다. 또 법적인 소송 및 이 잠재적인 비용, 이것도 비용입니다. 그리고 평판위원까지 있죠. 그래서 비용과 편익이 적절한 인프라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참여가 보장될 때 우리의 공시제도가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것으로서 제가 준비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